50이 넘으니까요. 전화벨보다 병원 알림이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아픈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 중에서 막상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내 위에 서려고 하고 누군가는 내 불행을 자기 위안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구나. 50 이후의 우정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생각보다 아프고 생각보다 통쾌합니다.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함이 나를 들여다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연락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0이 넘으니까 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퇴직을 하고 누군가는 부모를 보내고 누군가는 병원 이름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검사 결과부터 묻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남는 사람의 시간이라는 걸. 영숙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유도 묻지 않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어디쯤 있었을까? 병실에서 영숙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았고 웃음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장면들을 영숙이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잊어버린 나를 대신 기억해주던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의 조각을 묵묵히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반대로 선자를 만났을 때는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지쳤습니다. 그 사람은 늘 힘들었고 늘 나보다 불행했고 늘 나를 비교의 아래쪽에 두었습니다. 만나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자꾸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괜찮은지,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우정은 오래됐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은 검증이지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될수록 불편해하던 사람. 기준은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애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맞춰주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신 오래된 이름 몇 개를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그 시절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먼저 기억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으니까요. 50 이후의 우정은 선택입니다. 참는 관계를 버리고 남는 관계를 붙잡는 선택. 이제는 압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은 많을 필요도 새로울 필요도 없다는 걸. 다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도 함께 있어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어떤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꿨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처음엔 아주 친절했습니다.